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맥노리 현상이랑 도플러 효과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노리하고 도플러, 우리 생활 주변에서요, 굉장히 많이 관측되는 현상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 맥노리 현상에 대한 특징에서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맥노리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말로 먼저 설명하면, 진동수가 다른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진동수와 다른 두 개의 소리가 서로 만나서 어떤 울림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맥노리 현상이라고 해요. 혹시 현악기를 다뤄보신 분들은 우리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타라든가 바이올린 조율할 때 원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동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동영상 준비해서 자, 지금 440Hz하고요 445Hz라고 하는 두 개의 소리를 우리가 동시에 발생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좀 보시면, 자, 먼저 440Hz. 차이점 보세요. 그렇죠? 우리 뭔가 울림이 생기죠? 두 개의 소리가 같이 진동을 했더니, 다시 보시면,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발생했더니 뭔가 울림이 생기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맥노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울림이 생기는 이제 현상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 자, 약간 다른 두 진동수의 소리가 만나서, 자, 우리 시간에 따라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맥노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노리 진동수라고 합니다. 맥노리 진동수 FB T분의 1에 해당되는데 진동수는 주기분의 1에 해당되죠. 그럼 이때 이 진동수, 맥노리 진동수는 F1-F2의 절대값을 우리가 정의해요. 물론 요거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과정도 있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따로 유도하진 않고 맥노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맥노리 진동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F1-F2의 두 진동수, 두 소리의 진동수의 절대값을 우리 맥노리 진동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440이랑 445짜리 진동수였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울림이 생겼죠. 그럼 우리 이 두 개의 진동수에 대한 맥노리 진동수는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5Hz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럼 5Hz라고 하는 거는 1초에 5번의 울림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노리 현상이라고 하는 자, 내용과 그다음에 맥노리 진동수 구하는 방법을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두 개. 파란 색깔과 검은 색깔의 파동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파장이 약간 좀 다른 경우에 해당돼요. 파장이 다르면 어떨 때는 위상이 동일하게 돼서 보강 간섭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가 보강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 그리고 자, 어떨 때는 우리 위상이 반대여서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시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맥노리 현상이라고 하고, 이때 1초에 몇 번 울리는지를 나타내주는 진동수를 우리는 맥노리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도 이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자, 우리 보강 간섭에서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이걸 우리는 T라고 해서 이걸 맥노리 주기라고 합니다. 맥노리 주기라고 하고요. 맥노리 주기의 역수 T분의 1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맥노리 진동수. 이건 비트의 약자예요. 뭔가 여러분들 1초에 몇 번의 비트가 지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맥노리 진동수는 맥노리 주기의 역수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특징들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관련된 기출문제도 꽤 많이 우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Y1과 Y2라고 하는 진동수가 서로 다른 여러분들 파동이 지금 만나서 중첩되어져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프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이거 딱 보고 X축이 시간인 거 되게 중요합니다. X축이 시간이면 이때 요 0.5초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엇에 해당됩니다? 맥노리 주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거의 역수에 해당되는 맥노리 진동수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얼마? 자, 2Hz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Y1이라고 하는 지금 파동의 진동수가 지금 20Hz라고 자, 이렇게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F1이라고 한다면, 그럼 F2는, 자, 요 2Hz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F1-F2의 절대값이 우리가 맥놀이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럼 F2는, 자, 19Hz이거나 또는 22Hz가 나와야지 맥놀이 진동수가, 자, 우리 뭐가 나올 수 있어요? 2Hz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놀이 진동수는, 자, 우리 2Hz. 그거는, 자, 이렇게 표현돼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랍니다. 자, Y1의 진폭은 A입니다. 자, 근데 A인데, 보강 간섭.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났을 때 진폭이 지금 A인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 이 Y1과 Y2의 진폭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2분의 A에 해당이 돼요. 2분의 A. 그래야지 두 개가 합쳐져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얼마 될 수 있을 거니까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Y1의 진폭은 A가 아니라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 2분의 A라고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의 Y1의 파장은 우리 얼마입니다? 0.5m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식이 우리 F람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속력이 지금 문제 주어졌어요. 자, 진행 속력이 지금 얼마라고 지금 문제 주어졌냐면 10m/s라고 주어져 있고요. 진동수가 20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기 때문에 파장은 우리가 얼마라고 해줘야 돼요? 0.5m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만 니은은 여러분 맞는 내용에 해당되고 Y2의 진동수는 19Hz입니다. 라고 하면 19Hz. 자, 둘 중에 하나인데 19Hz도 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9Hz도 자, 우리 맞는 답으로 니은하고 디귿을 여러분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놀이 진동수에 대한 기출문제를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플러 효과에 대한 특징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도플러 효과. 자,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횡단보도에서 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경찰차나 우리 병원에 있는 이런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내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 다가올 때 들리는 소리와 멀어질 때 들리는 소리가 좀 진동수가 달라져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잠깐 캡처해 왔어요. 자, 이거 잠깐 이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가까워질 때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까워질 때는 소리가 높아지다가 멀어질 때는 소리가 낮게 되는. 자, 소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소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높낮이를 보세요. 가까워질 때는 높은 음들이다가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여러분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서 잘 여러분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자, 도플러 효과. 자, 우리 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좀 전에 그 상황들을 얘기한 거고, 도플러 효과는요, 음원이나 관측자가 움직이면서 음원뿐만 아니라 관측자도 해당이 됩니다. 움직이면서 음원의 소리를 측정하면 원래 음원의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로 측정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요 공식,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 될 공식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F는요, 우리 누가 듣는 진동수냐면 이건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에 해당돼요. 관측자. F0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냐면 이건 음원에서 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음원. 자, 라지 V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음속을 얘기해요. 음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V0라고 좀 표현했는데 이건 옵저버라고 해서 관측자입니다. 관측자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자, VS는 소스예요. 소스라고 해서 이거는 음원의 속력을 얘기합니다. 음원의 속력. 그래서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관측자를 우리는 무엇처럼 보시면 사람으로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음원은 우리 자동차로 많이 비교합니다. 자동차의 소리가 많이 나니까. 그랬을 때, 자, 분자의 사, 그 다음에 분모의 자동차라고 해서, 자, 좀 외우기 쉽게는 사자라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저는 편리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식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는 좀 규칙이 좀 있어요. 자, 요 규칙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요 공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우리 유도도 하겠지만 이 식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문제를 푸는 것들. 이 공식을 항상 유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도하는 문제들도 한 문제는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에 좀 여러분들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자 기억하시고 사람이 움직이면 관측자가 움직이면 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음원, 자동차가 움직이면 분모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여러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즉, 자, 관측자가 음원 쪽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음원이 관측자 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가 음원이 내는 진동수보다 무조건 커지도록 부호를 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관측자가 음원 쪽으로 다가가면 분자에는 플러스, 그래야지 커지죠. 음원이 관측자 쪽으로 다가오면 마이너스가 왼들 분모의 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분자 플러스 분모 마이너스.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할 때도 있습니다. 음원이 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음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는 음원이 내는 진동수보다는 반드시 작아지도록 부호를 결정해 주면 돼요.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분모는 플러스라고 하는 자, 이러한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 반드시 활용하는 연습을 각각 따로따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자, 이렇게 서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자동차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고, 이 자동차에서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에서 지금 F0라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3m/s로 움직이고요. 자동차도 오른쪽으로 2m/s로 둘 다 움직여요. 그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 이걸 F라고 할 겁니다. 자, F는 우리가 얼마라고 하시면 되냐면, 자, 이건 무조건 가요. F0에 라지 V까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따로따로 보세요. 자,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른쪽이면 이건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보셔야 돼요? 오른쪽이면 음원 쪽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에 플러스 2가 자, 이렇게, 플러스 3이죠. 플러스 여기 3이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2m/s면 얘는, 가까워지는 거 아니죠? 얘가 오른쪽이면 사람은 가까워지는 거지만 자동차는 지금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멀어지는 방향이면 분모에 우리가 뭐가 들어갔어요? 플러스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가까워지는 방향, 자,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가까워지는 방향이냐 멀어지는 방향이냐 요거를 잘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보죠. 자, 사람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 F는 F0에 라지 V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m/s니까 이거 가까워지는 방향이네요. 자, 그럼 분자에 자, 관측자가 움직이면 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음원이 움직이면 분모의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얘는 가까워지는 거니까 관측자가 음원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분자에 플러스 4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가 왼쪽이라고 하면 자, 왼쪽은 지금 어느 방향이에요? 얘 가까워지는 방향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5가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실제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방향이냐 멀어지는 방향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우리 부호를 잘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F는 F0이고 무조건 가셔야 돼요. 라지 V, 음속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사람이 왼쪽으로 움직인대요. 그 왼쪽이면 멀어지는 방향이죠. 왼쪽, 사람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왼쪽.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되고요. 또 자동차도 왼쪽이지만
자동차가 왼쪽이면 가까워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1이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하는 방법만 알고도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하는 규칙을 잘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직선상의 속도 성분만 계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관측자와 자동차는 요 일직선상에서만 지금 움직일 때에 속력을 그대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자, 요도 좀 우리가 좀 비교하자면 사람과 자동차가 여기 일직선상이잖아요. 일직선상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V1의 속도로 자, 우리 일직선상에 대해서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는 정지해 있고 관측자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공중방향으로 날아가는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때 V1 중에서 우리 일직선상의 속도 성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는 우리들 V1 코사인 세타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듣는 진동수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건 똑같아요. F0에 라지 V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자동차는 멈춰 있고요. 지금 사람만 지금 움직이는데 일직선상의 속도가 아니라 이방의 속도가 지금 V1이어서 일직선상의 속도 성분은 자, V1 코사인 세타에 해당됩니다. 가까워지네요. 플러스 V1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우리가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직선상이 아니게 운동할 수 있지요. 그러더라도 반드시 직선상에서의 속도 성분만 대입을 해줍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기출에서 나왔었던 여러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요거 보셔요. 자, 지금 음파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정지에 있는 음원이랍니다. 정지에 있는 음원에 발생한 음파가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관측자가 자, 우리 5분의 1 V의 속력. 자, 지금 음속이 지금 V래요. 음속이 V고요. 관측자의 이동 속력은 지금 5분의 1 V로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다시 보죠. 자, 음속이 오른쪽으로 지금 얼마인 거냐면 자, 이게 스몰 V. 근데 관측자의 속도는 우리 얼마라고 지금 나와져 있냐면 5분의 1 V라고 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게 60도네요. 일직선상에서 60도에 해당되니까 이거에 우리 일직선상에 해당되는 속도 성분 그럼 우리 5분의 1 V에다 뭐 곱해주면 돼요? 자, 우리 2분의 1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1 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 또 가요. 자, F 들어가고요. 라지 V. 근데 지금은 음속이 라지 V가 아니라 스몰 V라고 표현했으니까 스몰 V 표현해주고 관측자가 멀어지고 있네요. 그럼 분자의 마이너스로 10분의 1 V가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산수는 어렵지 않네요. 10분의 9F라고 하는 자, 2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기출문제, 2020년 대비해서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떤 것만 이용해서도 자, 요 방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썼던 공식들 있죠? 자,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활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거 증명하는 또 과정도 우리가 조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이제 과정들을 설명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인데요. 음원은 정지해 있고 관측자가 지금 운동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파장은 일정하고요. 소리의 상대 속도 변화 때문에 뭐가 변하게 되냐면 진동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면, 자, 일단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음원이에요. 음원이 정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보다 파원이에요. 소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파장으로 여러분들 람다라고 하는 파장으로 쭉 지금 퍼져나가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럼 뭐가 변하지 않냐면 파장이 변하지 않아요. 파장은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얘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V1의 속력으로 달려가는 상황.
자, 오른쪽에도 자,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어느 쪽으로 좀 달려가고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또 V1의 속력으로 달려가는 상황들 얘기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을 A,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음원 쪽으로 좀 다가가는 상황인 거고, B는 지금 음원으로부터 지금 멀어지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음속을 또 라지 V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음속은 라지 V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장이 람다고 그다음에 여기 음원에서 나는 진동수가 있을 겁니다. 진동수를 내가 F라고 할 거예요. 음원에서 나오는 진동수 F, 음속이 라지 V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라지 V는 우리 어떤 관계 있어요? F 람다라고 하는 당연히 이런 관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V1의 속도로 음원 쪽으로 다가가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 소리의 상대 속도는 라지 V 플러스 V1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여러분들 상대 속도는 여러분들 덧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러분들 속도가 우리 또 F 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A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 진동수로 결정됩니다. 파장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자, 이걸 우리가 나눠줍니다. 나누어지고 FA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FA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F에다가 어떤 값이 나오냐면 라지 V 플러스 V1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기억하라고 하는 공식이랑 음원은 정지해 있으니까 밑에는 우리가 얼마에 해당돼요? 우리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모는 음원이 정지해 있으니까 0이 되고 관측자가 음원 쪽으로 다가가는 자, 우리 플러스 부호가 분자의 플러스 V1 값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썼던 공식이랑 똑같은 결과 나오게 되고 자, B도 마찬가지예요. 멀어지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럼 라지 V는 똑같이 F 람다에 해당돼요. 근데 B가 듣는 소리의 상대 속도는 라지 V 마이너스 V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상대 속도는 빼주는 경우에 해당됐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FB 곱하기 람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양변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B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 진동수는 F의 라지 V 마이너스 V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썼던 공식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비교해 줄 수가 자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음원이 정지하고 관측자가 운동하는 경우에는 파장은 일정합니다. 대신 소리의 상대 속도 변화 때문에 진동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 요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관측자가 정지해 있어요. 관측자가 정지하고 음원이 지금 운동하는 상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때는 음속이 일정해요. 음속이 일정하고 파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음원이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S1에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S1에서 발생한 소리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자, S1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여기 조금 이제 색깔이 약간 다르지만 좀 구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S1 옆에 음원이 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얘를 중심으로 쭉 해서 동그랗게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쭉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S7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S7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자, 우리 특징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파장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왼쪽이 파장이 길어지고 오른쪽이 파장이 짧아지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나타나게 돼요. 그때 음원의 속력이 우리가 좀 VS라고 좀 이렇게 좀 표현되어져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관측자가 정지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을 C라고 할게요.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D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원래 음속 라지 V이고요. 원래 진동수, 여기도 우리 음원에서 발생하는 진동수 F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도 F 람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원이 정지해 있을 때 발생하는 소리의 파장이 지금 파장 람다예요.
근데 자, C라고 하는 사람에 도달하는 파장이 있잖아요. 이건 람다 C고 D라고 하는 사람한테 도달하는 파장도 있겠죠. 이걸 우리 람다 D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라고 하는 사람에 도달하는 파장 람다 C는 원래 파장 람다보다 길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음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길어진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파장은 진동소분의 속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분의 자 VS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D라고 하는 사람한테 도달하는 소리의 파장은요. 람다 D라고 좀 표현했는데 얘는 원래 파장 람다보다 짧아졌어요. 얼만큼 짧아졌습니다? 음원의 속력만큼 짧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F분의 VD라고 하는, 자, VS죠? 자, VS라고 하는 값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람다 대신에는, 자, 위에 거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뭘 써줄 수 있냐면, F분의 우리는 라지 V로 바꿀 수 있고요. 자, 람다 C 자리에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FC분의 라지 V를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F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F는 FD는요, FC죠? FC는 F 곱하기 라지 V 플러스 자, VS가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람다 자리에다가 F분의 우리 라지 V 집어넣고요. 람다 D 자리에다가 FD분의 라지 V를 대입해서 FD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럼 얘도 F 곱하기 라지 V분의 라지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VS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썼던 음원이 움직일 때는 분모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자, 유도하는 과정 한번 여러분 보셔요. 요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은 유도하는 과정보다는 자, 결과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물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좀 요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정리 좀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201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있고, 지금 음원이 움직이는 상황이네요. 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음파의 파장 람다 제로, 진동수 F 제로, 자, V 제로, 자, 이렇게 해서 속력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람다는요, 요 람다예요. 지금 음원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때 관측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관측자에 도달하는 파장은 원래 파장보다 짧아졌습니다. 얼마만큼 짧아졌다고요? 음원이 움직이는 속력만큼 F분의 VS만큼 짧아졌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보죠. 늘 니은의 표현이 늘 맞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이 맞고 기억에 음파의 주기, 주기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T분의 자, 속력이 우리 뭐에 해당되니까 자, V0 음속은 우리는 T분의 람다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주기는 V0분의 람다 제로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자, F는 요거 아니죠. 우리 어떤 것들 음원이 움직이면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음속 V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음원이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VS가 분모에 들어가는 값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디귿은 틀려서 기억하고 니은만 답으로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요때 딱 한 번입니다. 요 도플러 효과를 유도하는 과정을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우리가 나왔는데요. 우리 음원뿐만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경우도 다 증명했어요. 관측자가 지금 움직이는 경우도 다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관측자가 움직일 때와 음원이 움직일 때 왜 진동수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특징들은 꼭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가면 이런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그림이 되냐면 여기 지금 음파의 화면들이 지금 다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음원의 속력이 뭐랑 같으면 음속이랑 딱 같은 경우에 해당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난 소리가 쭉 퍼져나갈 텐데 얘가 쭉 어디까지 돌아간 거냐면 우리 음파가 진행한 것만큼 음원도 지금 이동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원의 속력이 음소리랑 같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파면이 겹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보다 더 빠르잖아요. 만약에 물체의 속력이 우리 음속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 VS가 지금 뭐보다 큰 거인 경우에 해당되냐면 음속보다 더 지금 큰 경우에 해당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초음속이라고 하죠. 초음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S1에서 소리를 냈는데 S1에서 나온 소리가 여기까지만 갔어요. VT까지만 갔습니다. VT까지. 근데 그동안 음원은 이만큼이나 더 이동을 해서 음속보다 더 빠른 상황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 자, 우리 이제 속력 얘기할 때요. 초음속일 때는 우리 대부분 이제 전투기의 속력을 얘기할 때는 마하라고 하는 단위를 되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때 자, 요거 좀 보세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우리 직삼각형에 해당되죠. 직삼각형. 그럼 여러분들 사인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음속이 이동한 거리가 요만큼에 해당됩니다. 자, 음원이 이동한 거리.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여기는 VS에다 뭘 곱한 거예요? T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VT에 해당됩니다. 그럼 사인 값은 우리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VST분의 VT를 우리는 사인 세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VS분의 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기에서부터 우리 뭐가 나오냐면 마하수라고 하는 물리량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하수. 자, 마하수는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 역수예요. 사인 세타분의 1을 우리는 마하수라고 해서 자, 표현해주면 V분의 VS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서 음속입니다. 밑에 있는 건 음속이에요. 음속에 비해서 몇 배만큼 큰지를 나타내주는 단위를 우리가 마하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하수가 만약에 2라고 하면 그 물체는 음속의 몇 배의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배의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꽃갈콘 모양의 마하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모양의 우리 그림들을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있고요. 마하수라고 하는 우리 속력의 단위도 간단하게 좀 비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플러 효과. 자, 맥노리하고 도플러는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자주 거의 매년 그냥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개만 지금 풀어봤는데 맥노리에 관련된 기출 문제, 도플러에 관련된 기출 문제도 우리 풀어봤죠. 나머지 문제도 기출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도플러하고 맥노리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공식 기억할 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노리 진동수 구하는 공식, 도플러 효과 공식,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는 규칙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